저는 계속 지갑을 만드니까 지갑 관련된 어떤 EIP나 표준들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닌데 그좀뭐 완전 따끈따끈한 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그 원래 프로바이더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이 한번 나왔길래 원래 프로바이더하고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EIP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뭐 이것만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아니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프로바이더가 뭔지를 그냥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D앱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D앱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럼 블록체인 네트워크하고 뭐 연결돼서 뭔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갖고 있는 지갑하고도 연결돼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관계들일 텐데, D앱에서 뭐 블록의 상태 정보나 아니면 뭐 주소의 잔액이 얼마, 밸런스가 얼마인지, 뭐 아니면 트랜잭션이 컨펌인지,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좀 읽어봐야 되는 게 있고, 그 지갑에서는 사용자의 지갑 주소가 뭔지 그런 걸 알아야 그 주소의 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아니면 뭐 트랜잭션이 필요하면 이런 트랜잭션을 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트랜잭션이 아니고 뭐 메시지 서명 같은 경우에 이 지갑의 소유자, 이 주소의 소유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테고, 지갑 자체로 보면 지갑도 블록체인이랑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지갑의 UI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사용자 잔액을 조회하거나 뭐 트랜잭션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들, 뭐 논스 값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뭐 트랜잭션 브로드캐스팅 같은 거 할 때도 블록체인하고 연결되고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갑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지갑들이 있고 그걸 각각의 지갑마다 저렇게 일일이 연결을 하면 이게 지갑이 10개가 되면 10개마다 막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함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연결한다. 지갑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각각 연결해야 돼. 이러면 개발 복잡성도 늘어나고 유지 보수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럴 때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유리해집니다. 네, 효과가 좋아지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라는 게 D앱 입장에서 볼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D앱을 아니 그뭐 지갑을 이제 연결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표준화시켜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이제 프로바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앱 입장에서 보면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정보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지갑에 뭔가 요청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D앱은 이제 이렇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D앱은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만 보고 이제 개발을 하면 되고, 지갑 입장에서도 좋은 게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대로 이게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이제 제공하면 이제 다양한 그 프로바이더하고 통신하는 D앱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양쪽 입장에서 호환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인데 이건 EIP 1193이라는 곳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제너럴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기능을 어떤 파라미터와 함께 뭐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그 어떤 기능들이 뭐 블록체인이 필요한 기능들도 있고 어떤 건 지갑이 필요한 기능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호환되는 체인들도 있으니까 호환되는 체인들이 인터페이스는 다 똑같은데 체인 아이디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인 아이디를 가지고 내가 지금 떤 체인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이제 정의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이제 기능들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명을 해달라거나 트랜잭션 서명을 해달라거나 잔액을 읽어오거나 무슨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하게 돼요. 이게 어떤 요청들이 있는지는 이제 뭐 노드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정리돼 있고 이제 D앱 입장에서는 프로바이더의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 다른 뭐 솔라나가 됐던 아니면 다른 체인들은 이 기능들이 다를 거잖아요. 블록체인 그 메인넷이 제공하는 기능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는 각각의 메인넷 프로토콜별로 이제 정의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솔라나 프로바이더가 이제 정의돼 있고, 뭐 테조스는 비콘, 클레이트는 또 클레이튼 대고 이제 프로바이더가 이제 제공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라는 앱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DF하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지갑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어, 얘가 그 지갑이 그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프로바이더 코드의 형태일 테니까 스크립트 코드를 그 사이트에 이제 주입하는 거예요. 인젝션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메타마스크 같은 크롬 익스텐션 형태로 지갑을 이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마스크 저 익스텐션 지갑은 웹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주소에 이제 사용자가 접근할 때마다 이제 프로바이더의 이제 스크립트 코드를 그 페이지 안에 이제 잠깐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이 사이트가 D앱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그게 뭐 디센트 원래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되고 구글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인젝션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유니스왑 같은 D앱에 있을 때에도 그냥 이런 걸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이제 지갑인 경우에는 모바일 지갑 앱 안에 보통 이제 인앱 브라우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메타마스크도 그렇고, 뭐 디센트도 그렇고. 그러면 그 인앱 브라우저가 보통 이제 브라우저하고 다른 점은 그 브라우저 안에서 스크립트를 이제 프로바이더 스크립트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L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똑같이 이제 익스텐션하고 똑같이 스크립트를 주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입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갑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지갑이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윈도우는 개발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 같은 건데 요 밑에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제 스크립트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앱에서는 이제 이 윈도우.이더리움이라는 프로바이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없으면 사실 지갑이 없다는 뜻일 테니까 뭔가를 이제 뭐 지갑 설치하라고 하거나 그러고 저게 있으면 저걸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지갑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윈도우.이더리움이 있어 했는데 없으면 사용자한테 지갑을 설치하라고 안내를 띄우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DLB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뭔가 지갑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소를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트랜잭션 서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 프로바이더에서 얘는 지갑한테 필요한 요청이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갑 그 이제 익스텐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너 주소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 주소를 이제 주기 전에 지갑은 이제 때에 따라서 이 요청은 사용자한테 좀 알려주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 사이트에서 네 지갑 주소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허용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창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창들은 이제 지갑이 띄우는 창이 됩니다. 근데 만약 어떤 요청이 지갑이 필요 없는 요청인 경우도 또 있어요. 현재 블록 넘버를 알고 싶다. 그럼 사실 지갑은 몰라도 되니까 그럼 프로바이더에서 바로 그냥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요청해서 그냥 가져오는 뭐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브라우저에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쓰는 지갑이 꼭 하나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지갑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한 약간 처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게 그 멀티 프로바이더 그 인젝션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표준입니다. 근데 보통 모바일 지갑 같은 경우에는 프로바이더가 여러 개인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앱, 디센트 앱이면 디센트 앱에서는 사실 디센트라는 지갑이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만 주입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는데 뭐 메타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되고 근데 PC에서 이제 뭐 브라우저를 쓸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을 지갑을 뭐 메타마스크도 쓰고 블레이드라는 지갑도 쓰고 탈리스만이라는 지갑도 내가 다 설치하고 있는데 이 셋 다 뭐 이더리움을 이제 지원하는 지갑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 셋 다 이제 뭐 얘는 다른 지갑이 있으니까 난 안 해야지 뭐 이럴 리가 없으니까 각자 똑같은 윈도우.이더리움이라는 프로바이더 스크립트를 이제 각자 인젝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곳에 셋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개가 동시에 이제 주입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덮어 쓸 거잖아요. 아니면 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가 됐는데 아니면 먼저 이제 주입된 애가 있으면 나머지 게 안 되거나 그런데 그게 연결될 때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똑같은 지갑인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또 어떤 지갑이 이제 프로바이더를 이제 제공해서 연결될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죠. 이제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뭐 이 A라는 D앱을 쓸 때는 메타마스크를 쓰고 어떤 뭐 오픈C라는 뭐 D앱 같은 거 쓸 때는 이제 다른 지갑을 쓰고 이러고 싶은데 그런 선택권이 사실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원하는 지갑을 쓰려면 확장 프로그램에 이제 관리하는 이제 기능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메타마스크만 쓰고 싶다. 그럼 나머지 지갑들을 이제 비활성화 시켜놓고 이제 메타마스크만 활성화시킨 상태로 쓰거나 그리고 또 다른 D앱을 쓸 때 이제 다른 지갑을 쓰고 싶다. 그럼 나머지를 또 다 비활성화시키고 내가 쓰고 싶은 지갑을 활성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하나의 지갑만 쓰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게 이제 EIP 6963입니다. 이름은 멀티 인젝티드 프로바이더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얘는 여러 개의 확장 프로그램 지갑을 설치한 사람들이 지갑을 연결할 때 내가 이번에는 나는 뭐 메타마스크를 쓸 거야. 이번에는 내가 블레이드 지갑을 쓸 거야. 그걸 사용자가 그냥 고르게 해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난 게 이제 696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6963이 없을 때에는 그냥 프로바이더를 직접 주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거죠. 이제 이벤트로 웹사이트에 나의 프로바이더가 있다. 이것만 각자 다 알려주는 거예요. 각자의 이벤트로. 그래서 이벤트만 발생시키면서 이 이벤트 안에다가 이제 각자 뭐 아이디도 있고 내 지갑 이름이 뭔지 그 지갑의 아이콘은 뭔지 그리고 지갑 도메인 뭐 이런 정보를 담아가지고 그냥 뒤에만 다 알려주는 거죠. 이런 애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지갑 정보하고 이제 원래 이제 인젝션하던 프로바이더를 그냥 프로바이더 정보가 있다는 것만 이제 전달해 줍니다. 웹사이트에 인젝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보를 그냥 전달해주고 나면 D앱 입장에서는 이벤트를 내가 3개 받았는데 4개 받았는데 이름하고 아이콘하고 뭐 이 정보를 줬잖아요. 그 정보를 보고 띄워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지갑이 이제 발견된다.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어떤 걸로 연결할지를 골라 라고 하고 그럼 그게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 거잖아요. 그럼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한 지갑의 프로바이더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D앱은 그 다음 동작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하죠. 네.
이게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 문서에 사실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개가 사실 제가 봐도 가장 큰 효과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이 개선될 수 있죠. 여러 개의 지갑을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부가적인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택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가 그런 선택권이 좀 생기니까 그런 게 이제 좀 개선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 지갑을 이제 익스텐션 지갑을 만든 이제 뭐 회사나 팀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다른 지갑들을 쓰고 있는데 내 지갑을 쓰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더 기능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지갑으로 뭔가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갑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증가되게 되고 그러면 더 다양한 형태의 지갑들이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네, 볼 수 있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네, 얘는 사실 그렇게 엄청 복잡한 건 아니라서 간단하게 준비해 봤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